테슬라 모델 S 시승기 1탄 시작합니다. 일단 2차 공차 중량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2톤, 2.4톤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공차 중량에 비해서 확실히 가속감이 좋다. 그리고 내연 자동차처럼 이렇게 엑셀레이터를 밟았을 때 RPM이 한번 우웅 하고 친 다음에 속도가 붙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엑셀을 밟는 순간에 바로 이렇게 가속감이 이렇게 딱 붙어준다는 거. 이건 확실히 이 전기차만의 특징이자 장점인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전자장비 같은 게 많으니까 계속 막 삑삑거리고 하는데, 지금 얘가 주변에 차들을 이렇게 다 잡고 계기판에 띄우는데 썩 매끄럽게 못 잡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좀 차들이 밀집된 데를 지나가니까 이 디스플레이에 표시되는 차들이 내 차 쪽으로 이렇게 막 튀는 그런 현상. 여기 유달리 레이더 간섭. 막 사고 났네. 지금 봤어? 승용차가 버스를 밀어서 버스가 튕겨 나갔어. 본의 아니게 걔는 절로 갔다. 제일 이 차를 받고 내가 괜찮다 싶었던 점은 이 실내가 되게 시승하거나 아니면 그냥 전시장 가서 봤을 때는 되게 휑하다는 느낌이 많이 있었는데, 막상 실제로 차를 몰아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휑한 느낌은 별로 없다. 이렇게 산티나는 느낌은 별로 없고, 디스플레이도 지금 내비랑 후방 카메라를 이렇게 분할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이렇게 뭔가 꽉 차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운전하는데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좀 편하고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거는 굉장히 장점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운전 중에 지금 내가 계속 불편한 게 딱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시트가 내 스타일이 아니야. 시트가 일단 엉덩이 부분이 시트가 갈라진 그게 느껴져. 이렇게 엉덩이 틈새가 이렇게 가로로 틈 있는 게 내 엉덩이에 느껴지고 있고, 그리고 등받이가 상당히 나를 앞으로 밀어내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강제로 C커브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그래서 이게 허리에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내가 좀 불편한 느낌을 좀 받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 내 왼발이 상당히 안쪽으로 들어와서 불편해. 이게 보통은 왼발을 두는 위치에 이렇게 발 받침대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발을 이렇게 올려놓게 돼 있는데, 테슬라는 그게 없고 이쪽에 무슨 플라스틱 구조물 같은 게 있어서 내 발이 안쪽으로 들어와. 차선 같은 걸 인식을 해도. 테슬라가 차선을 인지를 하더라고. 차선. 그래서 얘가 깜빡이도 안 켜고 차선 바꾸려고 하면 이게 핸들이 잘 안 움직여진대. 핸들이 강제로 이걸 밀어. 지금 차가 없으니까 한번 테스팅 해볼까? 깜빡이 없이 내가 이렇게 넘어가면 넘어가진 해? 속도가 느려진 거 아니야? 아니 지금 70km 넘었는데? 아닌 걸로. 그랬다 말았다 하는 걸로. 너 좀 변덕 있는 아이구나. 변덕쟁이구나. 살짝 당황했네. 어제 스타필드 갈 때는 얘가 깜빡이를 안 켜니까 바로 이렇게 핸들을 밀더라고. 맞아. 못 가게. 내가 힘으로 이길 수는 있는데 딱 그 뭔가 잘못됐다는 건 감지할 수 있는. 일단 제목이 생겼네. 초보자들한테는 괜찮은 것 같아. 특히 나같이 이제 막 운전 잘 안 하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아니야. 내가 차선을 물었는지 안 물었는지 이렇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 그래. 난 그거 얘기하는 거야. 후 다산 지금로 163번 함길 일로 가라는 방향으로 거지? 좌회전입니다. 내비가 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비는 확실히 이거 고쳐야 돼.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거를 보기 힘들다. 안녕 파나메라 친구. 난 얘보다 제가 더 좋아. 나도. 200m 이후 내비가 이런 거 진짜 좀 고쳐야 된다. 없는 길을 안 내주고, 이게 내가 알기로 내비가 구글맵 기반이라고 들었었거든. 한번 확인이 필요하긴 한데. 잠시 후 극우회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회전. 아니 아까 유턴해서
유턴해서 우회전이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지. 여기서 우리는 앞에 가서 유턴을 해와야 돼. T턴을 해오든가. 핸드폰 내려. 정차 중에는 진짜 조용해. 그러면 아무 소리 없이. 아, 이거는 진짜 정차 중에는 최고의 조용한 차인데, 주행 중에는 뭐 가속시를 빼면 웬만한 가솔린 차랑 그렇게 크게 차이를 느낄 수는 없다. 개인적인 의견이고, 경유차랑은 확실히 비교가 되겠지만 일반적인 가솔린, 뭐 사기통 터보가 없는 차량이면은 비슷할 것 같고, 사기통은 살짝 더 시끄러울라나? 6기통 이상부터는 소음에 대해서는 장점이라고 하기가 어렵다. 가속시를 제외하면. 우회전입니다. 근데 이 차는 확실히 옵션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면 안 될 것 같아. 왜? 일단 통풍 시트 같은 그런 간단한 옵션도 빠져 있고. 그거는 옵션. 아, 선택이 안 돼? 선택이 불가능해. 얘는 그냥 뭐 정 달고 싶으면 싸제로 따로 달아야 돼. 그리고 아 맞다, 그걸 내가 얘기한다는, 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어. 그건 뭐야? 원래 이제 유리창에 이 차의 뭐 속도나 아니면은 교통 정보 이런 걸 뭐 띄워주는데 그런 게 없어서 나는 그래서 항상 시야를 유리에 그냥 전방에 두고 운전을 하는데, 얘는 가끔 내가 시야를 내려가지고 계기판을 꼭 봐줘야 돼. 그러니까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아무래도 내 시야를 얘가 계속 뺏어가니까 좀 위험한 것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옵션에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거는 피하는 게 좋다. 그리고 얘가 이제 선루프가 아니고 그냥 천장이 다 유리로 돼 있는데, 개방감은 확실히 있는데 뭐 선쉐이드 같은 걸로 한번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통짜 유리만 있어서. 여름엔 쪄 죽겠네. 그치, 여름에 이제 엄청 덥겠지. 지금은 다행히 이제 비가 온 후라서 기온도 낮고 해가 없어서 그렇긴 한데, 해가 내리쬐면 엄청 더울 것 같아. 지금 그래서 썬팅이 워낙 짙으니까 하늘도 안 보여. 낮인지도 모르겠어. 이 통유리 치고는 생각보다 개방감은 적은 편. 그래서 그거는 좀 별론 것 같아. 아예 선쉐이드 같은 걸 하나를 해서 그냥 가려놓을 때 확실히 가려놓고 개방할 때는 개방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거는 좀 아쉬운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우와 이런 게 들어가 있어? 하는 게 있는 반면, 이 정도 가격대의 차에 이런 것도 안 돼 있어? 이런 게 은근히 많은 것 같아. 이런 거 앞차가 출발하면 이렇게 띵동 하면서 알려주는 이런 진짜 생각 못한 기능도 있는데 굉장히 비싼 초보자용 차야. 그런 느낌이 좀 있어. 그러니까 진짜 딱 운전을 보조해주기 위한, 아니면 대신 운전, 얘가 하긴 지금 국내에 들어오는 모델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니라 자율주행 보조의 개념이기 때문에 진짜 딱 운전을 보조해주기 위한 차? 내가 전기로 가고 네 운전을 보조해줄 거야 이런 느낌이고, 그냥 편의를 위한 거, 그냥 타고 있을 때 편의보단 그런 쪽으로 좀 맞춰진 느낌이야. 그래서 보면 뭐 요즘 어지간해선 다 들어가 있는 이제 선글라스 넣는 선글라스 케이스 이런 홀더도 없고, 그다음에 선바이저에 등 같은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딱 거울만 하나 붙어져 있고. 근데 또 내장 마감은 스웨이드로 다 돼 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도 있어? 하면서 신경 썼네 이러다가 또 의외의 모습에서 야 이런 것도 신경을 안 써? 좀 왔다 갔다 하는 차. 근데 그냥 운전만 놓고 보면 탈만한 재밌는 차. 보통 이제 독삼사가 수납 공간이 좀 적고 국산차가 수납 공간이 많은 편인데, 그거 대비해서도 국산차보다 훨씬 압도적인 수납 공간을 자랑한다.
승차감이야 다들 좀 개개인의 선호가 있는 부분이니까 다를 수 있겠지만 나는 승차감은 생각보다 되게 괜찮다. 얘가 중량이 있기 때문에 막 용수철 이렇게 막 튀기는 것처럼 이렇게 잔진동 이런 거 없이 그냥 무게로 이렇게 딱 누르는 다음 그런 안내까지 계속 느낌이 직진입니다.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독일 차랑 비교했을 때 막 아니야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다. 진짜 내 개인적인 느낌은 운전을 제외한 거는 정말 철저하게 그냥 구색만 갖추려고 한 느낌? 그냥 다른 것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해볼게. 근데 난 이게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좀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 손잡이 문 여는 거 맞아. 너무 앞에 있어 구석에. 그것도 그렇고 비상등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았잖아. 맞아. 어제 우리가 스타필드 갔다 오는데 앞에서 사고가 크게 났었어. 그래서 앞에 이제 사고 난 차는 뒤에 트렁크가 한 절반 정도 없어졌어. 근데 이제 그런 사고가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쭉 멈추는데 내가 브레이크를 잡으면서 손을 딱 뻗었는데 비상등이 안 보여.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되게 조그맣게 하나 있더라고. 말 그대로 비상등인데 너무 조그매. 비상하지 않아. 이게 또 운전하는 사람의 시야에서는 운전대 이게 정확하게 딱 가려져 있어가지고 찾기도 힘들고 약간 진짜 비상등이 아닌 느낌? 맞아. 이것도 초보자 쪽은 아니네. 이런 거는 초보자한테는 개똥이지. 약간 익숙한 사람만 쓸 수 있는. 이게 만약에 자율주행을 켜놨으면 속도는 줄어들었을 수도 있겠는데 그래도 이게 비상등은 아마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테슬라는 이게 자동으로 이렇게 비상정지 같은 걸 했을 때 비상등 켜지는 그런 어시스턴트는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좀 약간 운전 편의성과는 너무 떨어지지 않았나? 굉장히. 테슬라를 타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제 멀미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처음 시승했을 때 여보도 뒷자리에 타니까 이제 멀미를 좀 느꼈다. 원래 멀미를 잘 하지 않는 스타일인데도 멀미를 좀 했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내가 회생제동을 약하게 해놓고 하니까 확실히 멀미 그런 감도 없고 나도 이제 내연차랑 이질감을 크게 느끼지는 않아. 조절이 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트렁크 막 큰 거는 좋다. 앞뒤로. 진짜 수납 공간은 진짜 최고야. 약 300m 앞에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목적지는 도로 오른쪽에 여행 있습니다. 가거나 이럴 때 애기 있으면 앞뒤로 딱 하면 딱 좋겠다. 뒤에 혹시 무릎 공간 부족하진 않아? 어제 짐을 싣는데 그 바닥 쪽이 생각보다 좁더라고. 그래서 바닥에 못 내려놓고 위에 의자에 올려놨었는데 근데 여기는 스웨이드고 여기는 가죽이야? 위에 이제 필러 부분부터 천장까지는 스웨이드고 밑에는 가죽으로. 가죽인지 우레탄인지 정확하게 얘는 모르겠다. 우레탄 느낌도 살짝 가죽 느낌도 있고 이거는 옵션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왜 하필 이런 나무 느낌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다 되게 현대적으로 막 전기차라고 현대적으로 막 이것저것 막 해놨는데 왜 하필 나무를 무니까? 그치 최신 뭐 테크놀로지 이런 거랑은 진짜 거리가 멀지. 되게 복고풍이야. 되게 막 옛날 차에 아이패드를 딱 박은 느낌이야. 요즘엔 이런 문이 잘 안 쓰거든. 이게 한 거의 10년쯤 전에는 이제 고급 트림에 이런 우드 트림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가 기억하는 게 아우디 A7 그게 이제 프리미엄 등급 가면 이런 나무가 이제 실제 나무가 들어가.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게 촌스러워서 안 들어간단 말이야.
거의 뭐 그냥 좀 싼 차들은 플라스틱 패널을 넣고 아니면은 크롬이나 뭐 약간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크롬 또는 아무튼 이런 나무 느낌을 안 줘. 근데 얘는 좀 구식이야. 차라리 이런 걸 그냥 잠시 후 알루미늄 느낌으로 목적지 하든가 주변입니다. 아니면은 제일 좋은 거는 그거, 카본으로 딱 해놨으면 느낌이 진짜 좋았을 것 같아요. 어? 범차 뒤로 밀린 거지. 어. 와. 뭐야, 왜 밀렸어? 부티난 줄 알았어. 아니야, 내가 엑셀에서 발을 좀 한 1.5초 정도 떼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까 말까 하는 순간에 얘가 그냥 뒤로 밀렸어. 와. 요즘은 모닝도 이런 거 방지 기능이 들어가거든, 경사로 밀림. 야, 씨, 이거는 초보자를 위한 게 아닌데? 와, 당황스럽네. 좀 그렇다. 응. 야, 씨. 후방 카메라 이렇게 물 비우면 안 보이게끔 하면 무슨 의미가 있지? 예, 테슬라 모델 S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 해당 차량은 제 소유나 제 지인의 차량이 아니고 제가 접촉사고가 났었는데 제 차가 수리하러 들어가 있는 기간 동안 사고 대차를 받은 차량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 차가 예정보다 좀 빨리 수리가 끝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뒤에 조금 더 촬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부산이 되면서 좀 애매하게 이 리뷰가 끝났는데요. 총평을 내리자면 운전하기에는 굉장히 재밌고 운전 자체에는 많은 보조를 해주는 차인데 그 해당 가격대 대비해서는 조금 저는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제는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올라갔고 슈퍼차저도 이제 유료화로 바뀐다고 하니까 뭐 예전에 테슬라 모델 S나 모델 X를 구입하셨던 분들은 이제 슈퍼차저가 영구적으로 이제 무료지만 그 기간 이후에 차량을 구매하신 분들은 이제 똑같이 슈퍼차저가 유료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격적인 메리트도 조금 떨어지게 되고 같은 가격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저는 굳이 테슬라를 구매하고 싶은 의향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점이 좀 일찍 차를 반납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테슬라의 가장 핵심적인 그 자율주행 보조죠. 그거를 경험을 해보질 못했는데 물론 제가 예전에 시승을 할 때는 잠깐 경험을 해봤었는데 그때 시승에 할 때 이제 뭐 5분 내외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를 모두 판단할 수는 없고요. 이번에 좀 길게 타보면서 그걸 느껴보고 싶었는데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보조를 오토파일럿을 경험해보지 않고 어떻게 테슬라를 평가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영상 중간에도 나와 있지만 그런 그 오토파일럿을 보조하는 장치들에 대한 오류, 물론 그게 그 장치들의 전체적인 오류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디스플레이에서 나타나는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저도 그렇고 갑뷰도 그렇고 오토파일럿을 전체적으로 좀 신뢰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고요. 물론 이게 계속 오토파일럿을 사용하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당분간은 그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 그런 오토파일럿 하나만 보고 그마저도 좀 온전히 믿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런 차량을 구매하는 거는 좀 비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누가 그냥 테슬라 이렇게 모델 S나 모델 3를 이렇게 타라고 준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지만 제가 그 가격을 주고 사기에는 좀 저는 이제 영상 중간에도 나왔지만 그 정도 가격대라면은 파나메라를 좀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파나메라는 유지비에서 이제 압도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뭐 유지비를 생각을 한다면 그보다 조금 아래에서 차 가격을 좀 낮춰서 뭐 벤츠의 뭐 CLS 정도
벤츠 CLS 차량 가격에 추후 유지비를 하면 모델 S 특히 상위 등급 정도까지는 충분히 그레이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델 테슬라 차량보다는 아직까지는 내연기관 다른 자동차를 사는 게 조금 더 저에게는 맞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으로 인해 테슬라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부분이나 알고 싶었던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셨으면 하고, 예,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